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나 타이틀을 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 철저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었고 여전히 희망이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일단 주가 동향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연초 대비로는 아직 상승인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게 아마 고점에서 많이 울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실적 추정이 가능한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48개사 평균이 여전히 1월 달 대비로는 30% 넘게 상승했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면서 평균 5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양극재만 빠진 건 전혀 아니고요. 분리막, 전해, 음극재, 도전재, 그다음에 장비까지, 원자재까지 모두 다 5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 양극재 단의 에코프로 BM과 원자재 단의 에코프로의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와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하락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자세히 점검을 해드려야겠지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알려진 이슈에 비해서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의 큰 숫자의 줄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펀더멘탈은 좀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개별 업체별로 큰 차이는 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분명한 차이는 있고 연초 대비 상승한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빠지기 직전 6, 7월 달이죠. 그때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멘탈에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2차 전지나 타이틀을 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 철저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가격하고 원래는 가격 빠지는 부분만 부각이 됐었는데 가격이 빠진 부분, 그러니까 양극재 단에서 판가 빠진 부분이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좀 영향을 하반기에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를 미쳤다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리튬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이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맞습니다. 네. 평균 생산 가격이 톤당 20달러라고? 네, 킬로그램당 20불입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인데 지금? 지금 역마진 이제 여기서 10% 정도가 더 빠지면 역마진동 수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중국의 이 탄산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저가로 한다고 한들 자기네들이 그 역마진까지 나면서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 12월이나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 측면으로 보면 계속 리튬 가격을 비싸게만 사지는 않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리튬 가격의 산 시기와 양극재 판가 시기 사이에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레깅이 발생하거든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연초부터 5월 달까지 비싸게 산 이 리튬 그 소재가 내년 초 되면은 소진이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그 비싸게 산 리튬이 소진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튬 가격 더 빠질 거다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리튬 가격 업체가 역마진 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는 추정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싸게 산 리튬으로 마진을 붙이는 악조건에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마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저마진의 그 양극재 스프레드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리튬을 비싸게 산 거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이제 리튬 싸게 산 거에서 다시 양극재를 조금만 비싸게 붙여도 스프레드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예상치가 또 다릅니다. 정말 빠르면 예. 올해 4분기부터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내년 2분기를 예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편차가 심한데 평균적으로 내봐도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면 양극재 스프레드 마진이 지금의 예를 들어 포스코 예. 퓨처엠 기준으로 2%대에서 6%대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각이네요. 있습니다. 일단 네네.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리튬 가격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네네. 지금 가격으로 이제 싼 가격에 산 것들이 이제 원가에 반영될 맞습니다. 때면 네.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네. 리튬 가격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연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 아니에요? 네,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굉장히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물론 저도 조금 강하게 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 계속 그 부정적인 이슈에 아주 큰 축을 담당했던 게 GM하고 포드입니다. 네. 그거 숫자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자, GM부터 먼저 전기차 전략 수정 진행된 거 맞습니다. 근데 23년도 하반기에 10만 대 생산 계획했던 게 일부가 철회된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생산 40만 대 요것도 일부가 타겟이 24년도에서 25년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얼티엄 2공장 역시도 올해 4분기에 진행되려고 했던 부분이 내년 상반기로 소폭 연기가 됐습니다. 더 큰 장기 그림이죠. 2025년도까지의 100만 대 생산 역량 확보는 여전히 유지됐다. 그럼 뭔 말이냐? 일부 수정치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24년도 이 전기차 캐파가 다 바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조금 그 잘못된 이슈로 양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GM 다음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포드인데요. 그 포드 역시도 24년도 일부 목표치가 중단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그 미시간의 LFP 합작사가 공장 건설이 중단이 됐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CATL하고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고 60만 대 생산 확보 계획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1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생산 기준 200만 대 이상 철회됐는데 이 철회된 것 때문에 SK온 합작 3공장 43기가와트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 취소는 아니고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에 대한 영향이 미쳤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관련돼서 사실 폭스바겐은 삼성 SDI도 고객사고 LG 엔솔도 고객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폭스바겐은 6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차례 전기차 생산 라인 공장을 일부 가동 중단을 한 적이 있지만 시장 수요 상황을 고려해도 우리는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셀업체의 주문 감소는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다 중단만 하고 다 연기되고 그러면 늘리는 업체가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23년도에 가장 기대주가 GM이었다면 오히려 24년도의 기대주는 스텔란티스하고 도요타입니다. 예, 일단 스텔란티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히려 줄이지 않고 요때 공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년도에 스텔란티스 그 현대 기아차처럼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10종 이상의 신차를 당장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년 상당히 큰 폭으로 양산을 빨리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요타가 지금 LG 엔솔발하고 LG 화학발 수주가 별도로 나왔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72조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그 발표한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24년,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24년 첫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도요타가 아마 나오면 이제 도요타랑 그 아주 그 강력한 경쟁사가 혼다입니다. 그래서 혼다가 아마 도요타발에 자극받아서 충분히 혼다 쪽에서 추가 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삼성 SDI하고 합작 법인을 냈거든요. 현대차도 물론 그 미국 북미 공장 중에 일부 인력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인력 조정 부분이 있었지만 GM이나 아까 말씀드린 포드처럼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포드처럼 연기되는 부분이 없고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타격이 큰 거는 현재 유럽의 LG엔솔 폴란드 공장이랑 SK온 헝가리 공장 가동률 떨어져서 이게 생산 연기된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폭의 타격이 있지 않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동률이 조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이 연기된 부분에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미친 거는 그 포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 그리고 GM 일부 물량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둘러싼 최근에 이제 우려를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이 이제 원인이었는데 그 얘기 이제 해주셨고요. 수요 둔화에 관한 것도 팩트 체크와 함께 네네. 좀 시장이 좀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네, 바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책의 변화들이 물론 뭐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과 관련된 혹은 이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게 내년에 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잖아요. 물론 그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편에서는 뭐 영향 없다라는 시각 그죠? 네네. 법률 개정 못한 한편에서는 영향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이미 상당폭 저는 주가에 많이 반영된 반영했다.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 물론 그 바이든보다 그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밝힌 것도 IRA에 관련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IRA 법안이 상당 부분 IRA 법안을 폐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IRA를 지지하는 그 트럼프의 그 공화당 세력이 상당히 IRA의 그 수혜 지역입니다. 상당히 IRA 이미 수혜 지역이고 IRA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그 탄소 포집 기술 관련 업체들의 CEO가 밝힌 거는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이걸 다 뒤집어 엎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65% 이상이 IRA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RA 법안이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고 밝혔고요. IRA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지지 여부를 물었더니 IRA 법안을 적극 지지하겠다. 그렇게 밝힌 점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 IRA 법안의 일부 수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관련돼서 IRA 법안이 뭐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IRA 법안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국내 업체들의 뭐 전체적인 뭐 그 완전한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거는 굉장히 조금 그 확대 해석한 측면이 저는 너무 크다고 네. 보고 있고요. IRA 법안 관련된 부분을 아마 다른 이 AMPC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오히려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 그 전기차 관련해서 평균 연비 규제 그리고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만약에 극도로 이 트럼프가 완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 관련돼서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사실 소극적으로 바뀌면 그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그 정책 자체를 다 IRA보다 하부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전환할까봐 저는 상당히 그게 오히려 더 큰 우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도면 전기차 왜 우리 신재생 에너지랑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리드 페리티라 그래가지고 석탄 화력이 더 비싸지는 구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논쟁이 벌어진 네.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어떤 시기냐면요.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없이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과 이산화탄소를 그 화석연료를 통한 내연기관차의 이 원자재 가격의 이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지금은 화석연료 월등히 쌉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셀 가격을 150불 정도로 잡거든요, 평균. 그러면 지금 그 화석연료 가격이 싼데 내년에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면요. 최소 킬로와트 시당 12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배터리 셀 가격이 20% 넘게 빠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20불 정도면 그리드 페리티가 전기차가 더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그 급변동, 주가 동향하고 또 이제 2차 전지를 둘러싼 핵심 그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